세상에는 인생의 딱 절반인 50%를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젊은 날의 뜨거웠던 불꽃은 희미해지고 거울 속에는 어느새 낯선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는 나이. 하지만 몸은 조금 둔해지고 머리칼은 희끗해졌을지언정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의리와 본능만큼은 여전히 펄펄 끓어넘치는 진짜 프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세상의 풍파에 치여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아저씨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어둠의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세 남자가 외딴섬 영선도에서 만나 펼치는 아주 짠내나고도 눈물겨운 반격의 서막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인물은 오란반점이라는 작은 중국집에서 쉬지 않고 웍을 돌리고 있는 주방장 정호명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마다 들이닥치는 손님들의 짜장면 주문을 소화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장인어른의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는 영락없는 동네 주방장 아저씨일 뿐이죠. 퇴근 후에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명이라는 남자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 국가정보원 안에서도 오직 극비 임무만을 전담하던 최고의 블랙 요원이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코드네임도 그림자였죠.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위험한 현장이라도 호명이 투입되면 완벽하게 상황이 정리되곤 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고 지휘부는 그를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요원으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그에게 딱 10년 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었던 조직과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일어난 의문의 작전 실패였죠. 호명은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돌아온 것은 훈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신했다는 전무후무한 누명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그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지도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외딴섬 영선도였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 주방장으로 위장하고 오란반점 사장의 사위가 되어 평온을 가장한 삶을 살아온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현실에 순응하고 완벽하게 길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호명의 가심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요원의 촉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밤마다 10년 전 자신에게 누명을 쓰려고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배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라져버린 의문의 물건의 행방을 쫓으며 홀로 어두운 방에서 집념의 칼날을 가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호명의 눈앞에 또 다른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나며 섬의 고요한 공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선도 안에서 고철과 자재를 다루는 영선스틸의 성실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봉지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섬 주민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싹싹하게 굴어 동네 사람들에게는 평판 좋은 총각으로 통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이 순박해 보이는 재순 역시 평범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위험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순은 과거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특수공작원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밀수 정보를 관리하고 국가적인 기밀문사를 회수하는 어두운 임무를 전담하던 일리트 중의 일리트였죠. 한 번 문타깃은 뼈가 부러질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암호명도 무시무시한 불개였습니다.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남측 정보원들에게도 요주의 인물로 꼽히던 괴물 같은 전투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재순이 어쩌다가 북한 땅을 벗어나 남쪽의 외딴섬에서 철근을 나르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10년 전 호명의 사건과 기묘하게 얽힌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폭발과 충격으로 인해 재순은 자신의 이름도 고향도 과거도 모두 잃어버리는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다를 떠돌던 그를 건져내준 것은 영선도의 마음씨 좋은 헌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재순을 헌호인은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재순은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기 위해 헌호인의 손자인 나미를 친동생처럼 돌보며 영선도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비록 머릿속의 기억은 깨끗하게 지워졌을지 몰라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새겨진 압도적인 전투기술과 생존 본능만큼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가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완벽한 격투 자세나 날카로운 눈빛에 스스로도 깜짝 놀라곤 하지만 그저 과거의 나쁜 꿈이려니 하며 애써 외면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직속상관이자 그를 다시 북으로 끌고 가거나 혹은 영원히 입을 막아버리려는 특수부대 수장 리철진의 그림자가 섬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면서 재순의 평화로웠던 일상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1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기억을 잃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호명과의 만남을 통해 서서히 파편처럼 맞춰지게 될 듯 보이네요. 이 기묘한 섬 영선도에는 과거를 숨긴 남자가 한 명 더 존재합니다. 바로 동네 골목 기퉁이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강범용입니다.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을 먹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를 보면 동네에 흔히 있는 무뚝뚝한 아저씨 같지만 그의 팔뚝에 새겨진 거친 흉터들은 그가 살아온 혹독한 세월을 대변해줍니다. 범용은 과거 전국을 피로 물들였던 거대 조직, 화산파의 우두머리, 황화산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전설적인 2인자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뒷골목을 주름잡던 거친 남자의 대명사였고 그의 주먹 한 번에 수많은 조직들이 낙엽처럼 쓰러지곤 했죠. 그런 범용이 모든 부귀 영화와 권력을 뒤로 한 채 이 좁아터진 섬마을의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10년 전 조직을 순식간에 공중분해시켜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된 어떤 물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사라진 인물이 바로 전직 요원 호명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범용은 복수와 재기를 노리며 영선도에 위장 잠입을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섬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범용에게도 뜻밖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화산파 시절 자신의 밑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른팔 역할을 했던 의리파 부하 마공복이 형님을 지키겠다며 편의점 야간 알바생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모자라 영선지구대의 열혈 순경인 박미경을 보고 범용의 거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칼날을 쥐고 살았던 거친 조폭 두목이 이제는 지구대 순경의 눈빛 한 번에 가슴을 졸이고 퇴근길에 캔커피 하나를 슬쩍 건네는 순정파 아저씨로 변모해가는 과정은 짠하면서도 깊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소각하고도 애틋한 섬마을 생활은 10년 전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의 축이 영선도라는 섬을 통째로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급격하게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판을 짜고 배후에서 조종해온 인물은 바로 전설적인 블랙요원 출신이자 현재는 탐욕스러운 권력가로 변신한 현직 국회의원 한경욱입니다. 경욱은 과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뒤에 숨어 북한의 고위 권력층과 결탁해 거대한 밀수 및 범죄 사업을 벌이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인물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호명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했고 재순의 기업을 앗아갔으며 범용의 조직을 이용하고 버렸던 장본인이죠. 이제 경욱은 영선도를 거대한 환락가와 범죄의 온상으로 개발해 임천시장 자리에 오르겠다는 더 큰 야욕을 부리며 영선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 뒤에 잔혹한 칼날을 숨긴 스폰서 도회장이 버티고 있어 더러운 자금을 세탁하며 경욱의 수종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화산파 시절에는 범용의 그늘에 가려 늘 무시당하고 주눅들어 지내던 유인구가 한경욱의 라인을 타고 새롭게 조직의 우두머리로 성장해 인구파를 결성한 뒤 영선도로 밀고 들어옵니다. 인구는 오랜 세월 품어온 범용에 대한 자격지심과 깊은 복수심을 폭발시키며 섬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범용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악착같이 괴롭히고 위협하기 시작하죠. 결국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가진 채 섬마을 아저씨로 살아가던 호명과 재순 그리고 범용은 영선도를 피바라로 만들려는 거대한 악의 무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과거의 은원관계로 인해 칼날을 겨누기도 하지만 섬마을의 순박한 이릇들과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 녹슬고 나이든 세 남자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진짜 본능을 깨우며 서서히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